박수 보내주실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YCY 교육 포럼도 모처럼 이렇게 계룡 스파페 무궁화홀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인원이 흡족하진 않지만 참여하신 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원석 개그맨을 모셨습니다. VJ 컴퍼니 하수옥 대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그마한 모임에 이렇게 오셔서 개그 및 강의를 해주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수옥 컴퍼니 대표께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YCY 교육 포럼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인데요. 6월도 준비가 될 것이고 8월도 준비가 될 것이고 10월도 준비가 될 것이고 12월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외부 연사를 초청해서 아주 새로운 그리고 생기있는 그런 강의를 계속 초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YCY 총괄위원장께서 소개해 주겠지만 사다에 MTB 자전거도 있고요, 막 트레킹 여행도 있고요, 골프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또 장수하는 오래 사는 시대이고 혼자 사는 시대이고 무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려고 하면 노년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필요한데 YCY 교육 포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함께하고 또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갖고 갈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CY 교육 포럼에 초대받은 개그맨 조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서도 되나요? 네. 오늘 이렇게 뒤에도 가시면 훌륭한 자리에 멋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최민수라는 캐릭터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필스 신의 가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아무 이유 없어 이렇게 활동하던 최민수 캐릭터 그때에 비해서 지금 30kg을 살을 감량했습니다. 30kg. 여러분들이 지금 30kg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시는데 오늘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동네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30kg만 줘보세요 해보세요. 이만큼입니다. 제 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하신 분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다이어트 비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비법 궁금하신 분 저 뒤에 한 분 예, 변호사님 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마라톤을 하러 가거나 수영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수영장에 가면 정말 뚱뚱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하러 가면 정말로 뚱뚱한 사람은 마라톤을 해서 살을 빼야 될 사람들은 거기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 제가 저의 비법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가려 먹거나 운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를 절대 하지 않고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하면 많이 웃길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스피치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소통 능력이라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웃음 폭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0kg의 살이 빠지면서 제 개그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못 웃기겠어요. 네, 그래서 웃기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스피치 학원을 다니시면 말하기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노하우 몇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잡으신 겁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 공지를 했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노하우를 여러분께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만 정말 보물 같은 이 노하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로 적용하고 쓸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가 강연할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말이라는 단어에는 마침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라는 단어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라는 단어에는 느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각각 놓고 그 부호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에다 마침표를 찍었죠. 마침표는 우리가 언제 쓰는 부호죠? 끝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를 끝낼 때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의 방법을 잘 말하는 것을 길게 얘기하고 장황하게 마치 달변가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만 간략하게 하는 게 말하기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삼성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걸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걸 익히는 데는 60년의 세월이 걸렸다. 정말로 실제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간략하게 하는 거,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그 방법들을 계속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영어 교육이나 어떤 생활 지침서들을 읽어보면 반복의 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써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저를 보시면서 훌륭한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개그맨이라면서 제가 웃길 줄 알았는데 나오더니 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제가 왜 자꾸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 얘기의 신빙성,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죄민수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예능 프로에 나갔어요.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라디오스타가 됐던 야심만만이라든가 그리고 동안클럽 뭐 이런 각종 예능 프로에 한 바퀴 쭉 돕니다. 대한민국에 말 잘하는 사람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로 살벌합니다. 정말로 앉아있다가 이러다가 녹화가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곳에서 제가 말을 해서 몇 년간을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 속에 너무나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참고로 저는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말하기는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침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의 두 번째 단어 말에 물음표를 제가 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좋은 말하기는 무엇이냐는 거죠. 좋은 말하기.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하지만 꼭 있는 게 있어요. 말을 듣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떠들면 미친놈이잖아요. 혼자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하기는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말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CEO이시거나 그러시면 직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돼요. 오늘 퇴근에 이번 달 보너스 있어. 이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열광하죠. 응? 그런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 얘기를 재밌게 하는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 시대에 맞는 얘기.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의 어떤 편의점에 할아버지가 70대 노인이 담배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야 담배 하나 줘 그랬어요. 알바생이 여기 있어. 그 할아버지가 이 어린 놈이 어디다 반말이 아니고 두 분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세상이 그래요.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대가족 시대가 아니야. 핵가족이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들이 없어. 그냥 같은 너와 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지. 내가 저분이 나부터 인생을 가졌으니까 저분이 저한테 반말을 할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는 시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야한 농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성분들이 있는 데서 막 야한 농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몇 개를 막 하고 싶은데 여기 카메라가 있는 단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금 행동하는 이것도 시대에 맞는 말하기입니다. 옛날에는 어디서 그냥 내가 말을 떠들고 나면 그 말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어.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어. 그래서 그게 세상에 막 돌아다녀요. 굉장히 무섭지. 예전에는 성에 대한 농담들 막 하고 그랬어요. 직원 중에 여직원이 있어. 결혼해서 신혼부부야. 요즘 어때?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여직원이 자꾸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에요. 그냥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맞는 매체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여기 이제 모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도 돼. 분명히 이거 유튜브로 올리실 거거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이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볼 이유가 없어. 가뜩이나 요즘 뭐 이렇게 눈에다 뭐 쓰고 뭐 이렇게 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죄라고 하던데? 치매인가 봐. 뭐 이렇게 어쨌든 과학기술의 방금부신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 포럼에 조원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100% 올릴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보지 뭐.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말하기를 연습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 후보가 우리 동네에 왔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사거리에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 김영삼 대통령도 보고, 노태우 대통령도 보고 그랬어요. 요즘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큰 대도시에서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작은 골목골목 다니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떻게 표를 호소하느냐? 방송을 하죠, 방송.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연습할 때 청중을 앞에 놓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핸드폰 렌즈를 보고 이제 연습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이연사 강력하게 이런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전부 다 줌으로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상대방을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 어색한 렌즈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다른 얘기다. 정말로 핸드폰을, 카메라를 내 앞을 향하게 해서
내가 나를 보고 말을 한다는 거는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하기는 시대에 맞는 말하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했던 성희롱 같은 얘기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조건 반말을 해도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꼰대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이 말하기를 상대방에 전할 수 있는 그 매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 대고 말하기를 연습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이라는 단어에다 제가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느낌표. 느낌이란 거 뭡니까? 느낌이란 거는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나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느낌이란 거. 그러면 느낌 있는 말하기는 뭐냐? 우리가 호흡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호흡. 느낌을 전한다는 거. 호흡.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그 배우는 참 호흡이 좋아. 응? 야, 그 가수는 대중과 호흡할 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배우는 호흡이 좋아. 이 얘기가 그 배우는 2분 동안 숨을 안 쉴 수 있어. 1분 동안 숨을 내뱉을 수 있어. 정말 숨을 길게 쉴 수 있어. 이 능력이 아니죠. 호흡이 좋다는 건 뭐죠? 말을 듣는 사람과 소통 이전에 말을 듣는 사람과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웃을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안 웃어져. 그래서 사람은 숨을 내뱉을 때 웃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는 감정적으로 슬픈 거예요. 내가 울 때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죠. 웃을 때는 웃는 거예요. 결국 이 호흡이란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는 느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나와 함께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웃길 때 그 사람이 웃고 내가 화낼 때 그 사람이 함께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흡하는 방법을, 사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호흡에 대한 얘기는 연극영화과 4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모든 연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감정은 다 내 숨의 경이죠. 숨.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결정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정우라는 배우가 살인마를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인마를 연기하면서 전혀 다른 호흡을 했다. 그러니까 뭐냐? 누군가를 죽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겉으로 나가자면 내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숨쉬기, 이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께 호흡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또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이 웃으면 내 기분의 변화와 내 말투, 내 목소리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볼 겸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웃는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웃음이라는 건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우리 뇌가 웃겨서 웃은 그 효과의 90%를 냅니다. 우리 뇌가 속아요. 내가 진짜로 웃겨서 웃긴 건지 억지로 웃은 건지를 우리 뇌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웃어보시면 제가 그 웃음을 말하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드렸죠? 숨을 뱉으면서 웃어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죽었다 깨어나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자, 웃음하면 우리가 대명사로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전원주 선생님이에요.
전원 선생님 운동을 잘 생각해보면 그분은 한 번 숨을 배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숨을 뱉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하하하 웃으면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가서 힘들어. 그래서 기를 터주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더 신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숨을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 이제 웃었어요. 이제 웃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웃고 나는데 여러분 그냥 스스로가 어떤 대표분이 나와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그냥 해보세요. 자기 이름만 대고 안녕하세요 조원석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하승욱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조원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제 1분 웃고 나서 한번 내가 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웃겠습니다. 준비. 자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 그쵸? 내가 굉장히 기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결국 말하기는 뭐냐면 결국 말하는 건 내 기분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호흡이란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만 지금 말한 대로 내 감정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느낌 있는 말하기 지금 얘기한 이 감정을 가장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가장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참사가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 나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슬픔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떻게 로봇처럼 하는지 모르겠어. 조속히 원만히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아,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무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무대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긴장되게 처음에 시작을 막 신나게 하고 싶어. 여기 오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숨을 빨리 쉬면 돼요. 내가 흥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여기서 그게 힘들면 뛰어 제자리에서 뛰어서 숨이 차. 그리고 자 올라와서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구 앞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상대방이 됐던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보이면 안 돼. 뭐 야 안 갚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 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무섭게 얘기하고 싶어. 숨을 싹 가라앉히고 하사장님 뭐 할 겁니까? 결국 내 숨쉬기가 내 말하기의 방법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흥분하고 싶으면 제자리에서 뛰고 무대에 올라와라. 차분하고 싶으면 심호흡을 하고 올라와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내 기분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 배우들이 롤
로맨틱 영화를 찍고 멜로 영화를 찍다가 직접 진짜 사랑에 빠지거나 건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실제로 6개월 1년을 건달들하고 살면서 그 습성을 몸에 익혀서 그걸 연기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을 잘하는 건 뭐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그 몰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뭔가 인자한 모습을 풍기고 싶고 이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집 앞에 나가서 어린애들이 막 놀고 있어. 그럼 안녕,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살면 돼. 근데 고약하게 야 시끄러 저러가 놀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다 보여요. 특히나 옛날 어른들 얘기한 대로 나이 40이 넘고 50이 되면 본인이 살아온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그 말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그대로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저기 영숙 원장님, 네? 영숙 선생님, 저기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처럼 살면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운 딱 입으시고 텔레비전 4대 틀어놓고 못 알아듣는 거에도 CNN, MBC 이렇게 해갖고 미국 틀어놓고 신문 딱 보고 커피 마시면서 오늘의 정세를 보고 이러면 내가 어딘가에 가서 회장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와 악수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반갑습니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말하기란 무엇이냐?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면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주영 회장님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주성가한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1, 2위를 다툴 정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재벌 중 자주성가한 분이 저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노무직, 쌀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노사분규가 나면 막걸리에 사가지고 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그 사태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분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재벌 총수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그 아들에게 절대로 그런 행동이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하기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기 이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온 가족의 언어가 바뀝니다. 맘마 먹자, 원소에 깎아줄까. 사랑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배려도 사랑이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랑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어. 선생님은 참 이렇게 바지가 잘 어울리시네요. 저기 혹시 치마는 잘 안 입으세요? 저기 귀걸이랑 이렇게 옷을 색깔을 맞추셨다. 되게 감각 있으시다. 귀걸이는 어디서 샀어요? 궁금해야 물어볼 거 아니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 꽃 폈네. 봄에 꽃이 폈어. 내가 그게 내 마음속으로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봄꽃처럼 화사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 왜? 관심이 없거든. 꽃이 피든 말든 관심이 없어. 왜? 결국 내가 사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지 않으면 말 또한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부들이 이제 말을 많이 안 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도 저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남자들은 꼭 그래요. 할 말이 없다고. 왜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어? 여보, 결혼하기 전에 당신 좋아했던 노래가 뭐지? 여보, 당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지? 그 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안 궁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랑의 감정, 관심을 가지면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개그맨 시험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오라 그러면 어디 잡지 뒤에서 깔깔 유머 이런 걸 이렇게 베껴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 생활 오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유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웃기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개그맨에서 웃기기 위해서 철학을 배워야 되고 물리학을 배워야 되고 베스트셀러를 읽어야지 조크가 나오는 거지. 조크를 하겠다고 조크를 외워갖고 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말하기의 비법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과도 연결이 되는데,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또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실 텐데,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